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서 전개되었던 우리 한국의 경제적 구국운동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러한 경제적 구국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공령, 쌀 유출을 막아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조일 무역장정이라는 게 체결됐지 않습니까?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게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무제한으로 쌀을 가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조일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쌀 유출을 곡물 유출을 막는다, 예방한다, 방공령을 내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일본의 쌀이 계속돼서 유출되면서 곡식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흉년으로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쌀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황해도, 함경도 등의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공령은 미리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일본이 오히려 압박을 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방공령을 내렸으나 일본의 반발로 오히려 방공령을 철회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편 청일 상인들이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내륙을 돌아다니면서 내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게 되자 서울의 시전 상인 등 조선의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손 놓고 이렇게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도 경쟁력을 길러보자 라고 해서 장통회사, 대동상해와 같은 근대적인 상회사를 조선인 상인들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경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조세 운반을 담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조운선, 그 조세를 운반하는 배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최고의 상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상인들이 증기선을 이용해서 그 조세 운반 업무를 이제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 돈 있다, 나도 사보겠다 해서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전 상인들은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너무 상권을 잠식해 가니까 시장을 철시하면서 오히려 저항을 하는 거죠. 나가게 해달라. 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만듭니다. 중앙총상회, 대한제국의 서울 황제나라 황국의 중앙의 총상회를 만들어서 우리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청나라와 일본 외국 상인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 우리 스스로의 그 자본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계속 진출하니까 우리도 안 되겠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인 은행인 조선은행을 비롯해가지고 한성은행 그리고 이제 관리들과 민간이 손잡고 만들었던 대한천일은행 등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도 이제 대한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우리도 화폐를 제대로 발행을 하고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방해로 좌절됐죠. 원래는 러시아하고 한러은행 만들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좌절되고 우리도 이제 빨리 대한중앙은행 만들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다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그 업무를 자기들이 대신하는 걸로 대한제국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권 소운동. 이건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라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금방 영상 오늘 끝내겠는데요. 독립협회가 했던 게 자유민권운동, 그 다음에
요 자주 국권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주 국권운동이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이권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이권 침탈을 막아내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아낸 건데, 러시아의 군사 재정 고문 결국 철수시켰죠. 한러은행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산 앞에 있는 전령도 조차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막아냈죠. 프랑스와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라고 하는 걸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 헌의 6조에 아예 이런 내용도 못 박아 놓죠. 우리나라의 이익권을 함부로 양해하는 걸 제한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나왔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러일전쟁 터지고 나자 일본이 우리 땅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황무지를 자기들이 50년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여기 맞서서 전국적으로 상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안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끝내 이건 저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지만 시켜서 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황무지를 개간하자라고 해서 농지를 넓히는 회사, 농광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대한제국도 외세의 경제 침탈에 맞서서 나름 좀 적극적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통감부가 설치고 나서 우리나라의 차관을 빌미로 우리나라 SOC를 건설한다는 빌미로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올 것을 자꾸 강요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1년 국가 총 수입보다 더 많은 차관을 빌려옴으로써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에게 완전히 예속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러한 일제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나자 국채를 우리가 갚아버리자 라고 하는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되죠. 국채 보상운동. 서상돈이라고 하는 대구의 그 포목상 거부죠. 큰 부자인데 포목업으로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매일신보, 뭐 황성신문, 특히 이제 뭐 대한매일신보 등 이런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죠. 그러자 일제통감부는 이 대한매일신보의 당시 사장이었던 양기타 그리고 발행이었던 영국인 베델 이런 사람들이 이 국채 보상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횡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사장이었던 양기탁을 구속하게 됩니다. 결국 양기탁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 나왔지만 이렇게 양기탁이 풀려 나왔을 때는 이미 국채 보상 운동이 한풀 꺾여버린 거죠. 사람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순수한 뜻이죠. 그걸 주관하는 단체도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단체의 순수성, 도덕성에 결정적으로 스크래치를 내버린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써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사람도 무죄로 나오면 뭐합니까? 이미 판은 끝나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행위는 뭐 정치적으로 함정 파는 행위는 지금도 요즘도 보면 뭐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하여튼 이 통감부의 탄압으로 국채 보상 운동도 결국 중단됩니다. 국채 보상 운동 과정에서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뭐 가락지라든가 비녀 이런 것들까지 기부하면서 열심히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했는데 대한제국의 고위 귀족들 관리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죠. 이때쯤 되면 거의 이제 친일화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좀 재밌는 건 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이렇게 담배를 끊어서 담배 피우는 걸 이제 금연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은 나름 돈을 모으는 하나의 방식도 되지만 당시 일본이 그 연초담배 이렇게 좀 서양식 담배를 막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팔았던 모양이에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담배 산업이 무너지고
서양식 담배가 일본에 의해서 담배 상권이 장악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뭐 그런 운동까지 좀 그런 성격도 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10분 안에 끝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